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략 한국사의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은 고조선입니다. 자,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디 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정리하는 게 좀 더 낫겠죠? 자, 그럼 보시면 출제는 주로 여기서 됩니다. 대부분 여기서 나오고요. 첫 번째 파트가 고조선 건국, 그다음 단군의 건국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고조선이 후대에 끼친 영향, 여기를 포함합니다. 이 부분이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가 고조선의 발전 과정, 그 다음에 멸망입니다. 근래 여기서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팔조법. 팔조법이 있는데요. 팔조법 중에 남아있는 3조목입니다. 그 3조목을 가지고 고조선의 사회상을 풀어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수능 시험 비롯한 각종 한국사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검토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배경입니다. 청동기 문화 시험 문제 나오죠.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출연한 족장이 출연했고요. 지배자가 출연했고 이들 중에서 세력이 강한 족장이 주변의 여러 족장사를 통합 점차 권력을 강화해갔고요. 자, 건국입니다. 가장 먼저 국가로 발전한 건 고조선이다. 그래서 원래 나라 이름은 조선이죠. 뒤에 있는 조선하고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자,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 왕검이 건국했다. 그래서 기원전 2333년인데요. 여기에 있는 요 연대는 뭡니까? 그냥 뭐 신화적인 연대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계산할 때 이걸 쓰는데 기원전 2333년이면 이게 신석기 시대예요. 현년상. 그러니까 우리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건축했다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화적인 연대라고 우선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에 중요한 건 단군 왕검은 당시 지배자의 칭호입니다. 자, 그래서 단군과 왕검이 이제 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뭐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뭐 특정한 뭐 왕을 일컫는 게 아니고 1대 단군 왕검, 2대 단군 왕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단군은 샤먼, 제사장입니다. 그다음에 왕검은 정치 지배자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제사장과 정치 지배자. 요게 한 명이죠. 그래서 뭡니까? 요게 재정일치의 지배자. 이렇게 재정일치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처음에 재정일치 지배자가 등장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계급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배자가 종교의 권위를 빌려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한 거예요. 너 왜 지배하니? 아, 난 이렇게 하늘에 제사 지내고 내가 굿두하고 막 그러잖아. 뭐 이런 겁니다. 좀 농담삼아 말씀드리면 어떤 거야? 막 통치하다가 아, 나의 권위를 좀 높여야겠다 할 때 굿하는 거야. 아, 하면서 뭡니까? 굿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와서 뭡니까? 아, 나는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는가? 하다가 뭡니까? 또 통치하다가 또 굿하고 이걸 또 반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방금 제가 좀 농담삼아 말씀드렸는데 정치 지배자가 뭡니까? 뭐 굿하고 제사 지내고 귀찮죠. 나중에 뭡니까? 정치 권력이 강화되니까 뭡니까? 이게 제사와 정치가 분리돼요. 아, 나 이거 제사 지내는 거 귀찮아. 내가 막 무당처럼 굿하고 막 빙의하고 막 이런 거 싫어. 그래서 나중에 뭐야? 제사장 네가 해. 이게 나중에 분리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면에서 뭐예요? 정치 권력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재정일치 사회다. 이거 시험 문제 또 많이 묻죠. 단군 왕검 칭호를 통해 아는 거예요. 자, 다음에 세력 범위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령지방, 지금의 만주지방입니다. 점차 인접한 족장사를 통합해서 요령지방에서 한반도로 들어왔다. 중심지 이동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만주지방에 있다 나중에 망할 때는 평양에서 망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왜 왔겠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뭡니까? 뭐 추워서 왔겠죠, 여러분. 추워서. 자, 그럼 보시면 이와 같은 사실은 비파형 동검 출토와 탁자식 고인돌, 이제 북방식 고인돌이죠. 분포로 알 수 있고요. 미송직 토기와 거친 무늬거울 이걸 세트로 물어봅니다. 청동기랑 결합시켜서 이 세트로 물어보는데 그래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게 하는 유물 골라라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제가 섞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 뭐 거친 무늬거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세형 동검 끼워놓고 아닌 거 골라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심지 이동설 보시고요. 자, 다음에 단군의 건국 이야기, 단군 실험이다. 성격. 자, 우리 민족의 시조 신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단군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전승되어 기록되는 과정에서 새로 첨가되기도 하고 때로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내용이 더해지거나 뭐 내용이 빠지거나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신화의 의미입니다. 모든 신화의 공통적 속성은 그 시대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단군의 기록도 마찬가지로 청동기 시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고조선 성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서양의 역사, 그다음 뭡니까? 고고학 쪽에서도 뭡니까? 자, 이런 걸 연구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서양, 뭐 그리스, 뭐 신화 얘기를 하면 뭡니까? 이때 유명한 이야기로 뭐 일리아드, 그다음 뭡니까? 뭐 오디세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트로이 전쟁하고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뭐 일리아드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여신 셋이 나와서 누가 제일 예쁘냐, 그 다음에 무슨 포세이돈 신, 뭐 제우스 신 이렇게 우르르 나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뭡니까? 이 무슨 그리스 신화 요 얘기, 그다음 트로이 전쟁 요 얘기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 호메로스라는 뭡니까? 시인이 서사시로 뭡니까? 창작한 이야기 혹은 뭐 집대성한 이야기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허구적인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뭐 유명한 뭡니까? 유명한 일화가 무슨 하인리히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이 땅을 막 팠다. 근데 뭐가 나오더라? 트로이의 유적이 나오더라. 뭐 실제로 슐리만이 발굴한 건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뭐 트로이 유적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뭡니까? 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뭡니까? 뭐 신이 들어가는 이런 얘기를 다 빼고 뭡니까? 역사적 사실이 남는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런 식의 분석 방법을 뭡니까? 어디에도 단군 신화에도 뭡니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트로이 전쟁할 때 뭡니까? 무슨 뭐 여신이니 뭐 포세이돈 신이 다 빼고 뭐가 남아? 그리스와 트로이가 전쟁했다는 사실이 남는 거지. 단군 신화도 뭡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석기 말기에서 청동기로 발전한 시기에 계급의 분화와 함께 지배자가 등장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 질서가 성립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군 신화 내용 분석, 단군의 건국 이야기 뭡니까? 가장 먼저 실려있는 문헌은 삼국유사예요.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입니다. 그래서 단군의 건국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좀 보면 봅시다. 첫 번째, 자, 하늘, 환인입니다. 환인.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 하느님 할 때 하늘에서 리을이 탈락하는 거죠. 하느님이 하늘님이에요. 그래서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다. 그래서 어떤 거야? 나는 하늘의 후예다. 선민사상이라는 겁니다. 선민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로 이주했다. 원래 우리나라 지역에 없던 사람들이 온 거지. 그래서 뭡니까? 이주민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뭐 풍백, 운사요. 그래서 바람비 그룹이다. 그래서 농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농경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뭡니까? 왔더니 자, 호랭이랑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곰탱이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 그래서 이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이 왔더니 호랑이랑 곰이 있다. 이건 원래 정착 살던 그런 부족들이겠지. 그래서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과 곰을 숭배하는 부족 이게 토테미즘이다. 토테미즘이어서 뭡니까? 그래서 뭐 쑥과 마늘을 먹고 막 하는데 좀 시험이 뭐랄까 호랑이한테 너무 좀 불리하죠. 쑥과 마늘 뭐 어차피 호랑이는 전혀 안 먹고 곰은 뭡니까? 그냥 농담삼아 얘기하면 뭡니까? 겨울잠 자면 되지. 그래서 호랑이 예를 들자면 뭐 쥐를 100마리를 빨리 잡아라 이렇게 시험 냈으면 호랑이가 이겼겠지. 어쨌든 뭡니까? 쑥과 마늘 뭐 해서 뭡니까? 곰내 부족이 이겨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천신 부족이 이주민이고요. 그다음 뭡니까? 곰 토템 부족이 부족 연합이다. 부족 결혼으로 결합한다 뭡니까? 그것이 고조선이고요. 그다음 뭡니까? 그래서 지배자가 단군 왕검이고 지배 이념은 홍익 인간이다. 그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이것이 뭐 민본주의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뭡니까? 단군 신화의 이야기를 이 지문에 제시한 다음에 뭐 추론할 수 있는 거 골라라. 이런 문제가 옵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이거죠. 자, 보시면 이겁니다. 자, 환웅부족은 태백산 신실을 중심 세력을 이루었다. 하늘의 자손이다. 천신사상. 하늘의 신이 있다고 믿는 거고요. 우린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자, 농경생활 사유재산 성립 계급분화입니다. 풍배구사 운사. 바람비구름 농경입니다. 이 시기 사람들은 주로 구릉지대 거주 농경생활을 하고 있다. 자, 사유재산 성립과 계급의 분화에 따른 지배계급의
지배 계급은 농사와 형벌 등의 사회생활을 주도했다라고 추론하는 것이고요. 자, 토테미즘 부족 연맹입니다. 환웅 부족은 주위 다른 부족을 통합 지배해갔고요. 곰을 숭배하는 부족은 환웅 부족과 연합, 고조선 형성했고요.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은 연합에서 배제되었다. 됐습니다. 자, 샤머니즘 재정일치, 단군은 재정일치 지배자입니다. 주변의 부족을 통합 지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상을 하늘에 연결시켰고요. 그 다음에 민본주의입니다. 지배층은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내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민본주의예요. 민본주의입니다. 이 함정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뭡니까? 지금의 이것이 전통시대 민본주의는 뭐냐? 자, 지배층이 뭡니까? 지배층이 백성을 위해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가장 민본주의를 잘한 왕이 조선시대 세종대왕이죠. 그래서 지배층이 백성을 위해서 뭡니까? 통치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민본주의인데 함정 문제는 뭐냐면 홍익인간, 그래서 이때 뭡니까? 고조선의 홍익인간 이념은 민주주의다. 라면 아닌 거죠. 이 현대의 민주주의는 뭐예요? 계급이 없지. 그래서 전통시대 민본주의랑 현대의 민주주의 이거 섞어낼 때 뭡니까? 골라내셔야 됩니다. 골라내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에 기록문헌입니다. 이게 좀 난이도가 좀 높아져요. 이게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는 뭐냐면 왜?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동국여지승남의 단군의 신화가 있어요. 그럼 가장 먼저 기록된 문헌은 삼국유사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뭐 내겠어? 단군 신호가 기록되지 않은 문헌 골라라. 이런 문제를 냅니다. 이런 문제를 내는데 이건 하나의 팁인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삼국사기.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단군 신화가 없어요. 요걸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의 경우입니까? 삼국사기에는 없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바꿔낼 때 우선 여기를 골라내시고요. 나중에 해당하는 책들은 이제 천천히 좀 외우셔도 됩니다. 천천히. 요것만 우선 알아두시더라도 뭡니까? 시험 문제 풀 때는 크게 도움이 돼요. 자, 다음에 의입니다. 고조선의 건국사들과 홍익인간 이념을 밝혀주고 있다. 자, 고려시대 원간섭기 때 부각됩니다. 그래서 원나라 침략이 올 때 우린 단군의 후손이니까 오랑캐랑 싸우자. 뭐 이런 거예요. 조선 근대를 거치면서 나라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마다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의 정신적 지주가 됩니다. 자, 고려시대 몽고와 항쟁을 거치면서 자주적 성격 역사책에서 삼국유사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단군 신화가 실려 있고요. 제왕운기가 저술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 초기 국호 조선의 예알입니다. 여러분 고려는 고구리에서 따온 거죠. 조선은 뭡니까? 고조선에서 따온 겁니다. 영향을 주었고요. 자, 근데입니다. 대종교 단군을 신화화한 종교예요. 그래서 대종교입니다. 자, 항일 투쟁의 정신적 지주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의 후손이니까 열심히 식민 지배하고 있는 일제와 싸우자 요거죠. 그래서 중광단이라는 독립운동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로군정서, 그래서 청산리 전투입니다. 유명한 이 청산리 전투 지휘관이 김좌진 장군이죠. 그러니까 대종교 계통 인사했던 거죠. 이 김좌진 장군님이. 자, 다음에 뭐 농담삼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군의 아들이 김두한이다. 그 다음에 김두한의 딸이 김을동 전 국회의원이고요. 김을동의 아들이 송일국씨다. 그 다음에 송일국씨 아들이 삼둥이다. 뭐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좌진 장군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다음에 우리의 정통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옵니까? 단군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익인간은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홍익인간 민주사회에서 뭡니까? 그래서 홍익인간 이 뜻이 좋잖아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이걸 끌어와서 뭡니까?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학 우리나라의 대학 중에서 종교계통의 대학이 있죠. 뭐 기독교 선교사가 세운 대학이 뭡니까? 저쪽에 뭐 연세대랄까, 뭐 이화여대랄까, 기독교 선교사 분들이 세운 대학이죠. 근데 대종교 계통 인사가 세운 대학이 홍익대가 대종교 계통 인사가 세우신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홍익이란 말을 따다. 뭐 지금은 재단이 바뀌어서 뭡니까? 이 대종교랑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 연결시켜 알아두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고조선의 건국과 단군 신화를 살펴봤습니다.